네. 아니, 날씨가 또 막 여기 올 때마다 이상하게 비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비가 오거나 아니면 바람이 엄청 불거나 하여튼 기후는 그죠? 공부하기에는 좋다 그죠? 왜 너무 막 이렇게 날씨 좋고 하면 나가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비 오면 학원 오기가 싫다. 비 오면 학원 오기가 싫다고요? 네. 그러실 수도 있겠구나.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심화과정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으시죠? 예, 거기 보시면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오늘 이제 우리 수업 나가는 내용의 그 OX 이제 지문입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 겸해서요. 뒤에 이제 해설도 이제 충분하게 돼 있으니까 복습 겸해서 꼭 풀어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심화 과정에서는요, 좀 시험에 이제 출제되는 이제 실전 위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거의 모든 부분을 다뤄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기본 과정에서 이제 했던 수업의 내용을 이제 토대로 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 과정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또 여기서 또 그렇게 똑같이 반복을 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들은 간략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아신다라는 전제하에서요. 뭐 완전히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뭐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뭐 오늘도 수업해보면 알겠지만 또 처음 듣는 표정 지으실 거예요. 항상 그죠? 항상 새롭다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좀 그 앞에서 기본 과정에서 했던 부분들은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들만 좀 이렇게 제가 최대한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나갈 겁니다. 2회에 걸쳐서요, 우리 공간정보법, 지적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시험에 출제되는 거의 모든 내용들을 다 이제 다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요,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30페이지부터. 30페이지. 30페이지 좀 빨리 찾으세요. 네, 30페이지. 자, 거기 이제 제2장 보시면 이제 토지의 등록이 나오고, 제1절 토지의 조사 등록 나오고요. 그 다음 네모 1번 토지 등록의 원칙에서 양가로 1번에 이제 지적 국정주의가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예. 자, 여러분 이 지적 국정주의는 여러분들 시험에 독립해서 한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지적 국정주의는요, 지적은 국가가 정한다 이 말이에요. 지적은 국가가 정한다. 그걸 이제 지적 국정주의라고 하는데, 즉 지적은 국가 사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기본 과정에서 설명드렸었죠. 우리 지적이라는 제도, 이 토지 표시를 조사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지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지적이라는 제도의 최초의 취지는 뭐냐면 세금 부과입니다. 세금 부과. 조세. 그럼 여러분들 왜 세법에서 배우시죠? 조세평등주의.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서는 곤란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획일적으로 국가사무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국가사무니까요. 일단 1차적인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느냐? 즉 토지 표시를 조사 등록할 1차적인 책임 누가 지고 있습니까? 네, 국토교통부 장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국장.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시험과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장관 아닙니까?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말고요. 네. 자,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교재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우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600만 필지가 넘는 토지가 있어요. 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자, 소재부터 해서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줄 다 끊으시고,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토지 표시. 소재부터 좌표까지 그걸 한마디로 토지 표시라고 합니다. 이 토지 표시를 조사 등록할 책임을 지고 있다. 누가?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위임을 했다라는 거죠. 위임을 해서, 즉 2차 책임은 실질적인 일은 이제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실질적인 일은 여러분 누가 합니까? 지적 소관청이요. 그래서 지적을
담당하는 관청, 이걸 이제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적소관청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그걸 지적소관청, 지적을 담당하는 관청 이 말이에요. 그럼 지적소관청 하면 누구 이야기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우리 시장 있죠, 시장. 여기 시장에는 특별 자치시장도 포함합니다. 알아두세요. 특별자치시장 포함. 뭐 공법 때문에 조금 헷갈려 하시던데, 왜 우리 공법에 보면 왜 특별시, 광역시 나오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해서 그 같이 묶잖아요. 예. 근데 우리 지적법에서 공간정보법에서는요, 특별자치시장은 우리 여기 시장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법이랑 달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하면 특별자치시장도 포함이다라는 거. 예. 그래서 얘가 지적소관청이다.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 하나 주의하실 것은 세 번째 줄 보세요. 아까 지적국정주의의 세 번째 줄 찾으셨나요? 현실적으로 우리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지적소관청이 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줄 거 놓으세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토지 표시 중에서 우리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토지 표시 중에서 뭐가 빠지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빠지죠? 소재가 빠진다. 소재는 행정구역을 의미하는데, 우리 지적소관청이 예를 들어 뭐 울산광역시에 여기 뭐 중구청장이 여기를 중구로 할 것이냐 남구로 할 것이냐 그거 정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적소관청의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여기를 무슨 구로 할 것이냐 의미하시겠죠? 그건 권한사항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뭐가 빠져요? 소재에 빠지고,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재가 들어온다라는 거. 구별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시험에 아까 제가 독립에서 한 문제로도 출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독립에서 한 문제로 출제하면 주로 어떻게 출제를 하느냐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다가 네모를 쳐요. 지금 여기 딱 나와 있는 내용, 이게 법 규정이거든요. 국토교통부 장관에다 네모를 치고 지적소관청에다 네모를 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 조합 올바른 거 찾아라. 그렇게 시험에 출제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소재가 들어가 있으면 행위 주체 누구? 국장. 그럼 소재가 빠져요. 그러면 누구? 지적소관청. 구별하시겠죠? 예.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양가로 이번에 이제 직권 등록주의,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지적 직권주의라고 합니다. 지적 직권주의. 물론 뭐 시험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지적 직권주의. 자, 여러분 직권주의의 반대말이요. 직권주의의 반대말이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 그럼 우리 등기는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등기는 신청주의예요. 등기는 신청주의. 근데 지적은 직권주의다. 여러분 등기는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죠? 예. 권리관계, 즉 소유자가 누구고 뭐 지상권자가 누구고 전세권자가 누구고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 지적은 토지 표시라는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 팩트다 이 말이죠. 이걸 등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니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팩트니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그걸 직권주의와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등기는 이제 권리관계니까,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지 함부로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오로지 등기는 신청주의다라는 거. 서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직권주의의 의미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직권주의라는 게 무조건 직권이 발동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조건 직권이 발동된다는 게 아니라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하지 않았을 때 직권이 발동되는 겁니다. 그걸 직권주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토지 이동에 따른, 자, 이 부분은 이제 교재 우리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미리 한번 살펴봐요.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 절차입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직권주의라고 했는데, 직권주의는 무조건 직권이 발동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 누가 신청을 할까요?
소유자가요. 소유자가 신청을 합니다. 자, 어디에다가 신청을 할까요? 토지 이동이란 말은 토지 표시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자가 한자로 제가 다를 이자라고 했죠. 다르게 바뀌었다. 토지 표시가 다르게 바뀌었다. 그걸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토지 이동 있으면 이제 지적 공부 내용도 바꿔줘야 되잖아요. 지적 공부 정리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소유자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데 어디에다가 신청을 합니까? 아까 실질적인 일은 지적 소관청이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적 소관청에 신청을 한다. 자, 그럼 지적 소관청은 심사를 합니다. 심사, 소유자가 신청한 내용이 타당한지, 정말로 토지 표시가 그래 바뀐 게 맞는지 심사를 합니다. 그럼 이때 심사 권한은 형식적 심사, 실질적 심사. 네, 이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실질적 심사. 왜? 사실관계 팩트니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죠? 실질적 심사. 그럼 등기는 여러분 형식적 심사, 실질적 심사, 형식적 심사. 얘는 권리관계니까 권리관계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지 등기관이 판단할 사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는 형식적 심사, 지적은 실질적 심사, 팩트니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라는 거. 실질적 심사. 자, 그래서 심사를 한 후에 이제 소유자가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라면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합니다. 즉 지적 공부 이제 내용 바꿔준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지적 공부 중요하다 그죠? 아주 중요한 공적 장부입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에 뭔가 건드릴 때는요, 뭔가 지적 공부에 기록을 할 때는 항상 미리 근거 서류를 작성합니다. 그 근거 서류가 뭐냐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제가 붉은 분필로 적는 이유 아시죠? 예, 무지 중요하다 그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라는 거. 항상 지적 공부 정리할 때는 미리 뭐 작성한다고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하고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 내용 바뀌었어요. 가령 뭐 면적이 60에서 70제곱미터로 토지 이동, 토지 표시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럼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정말로 바뀐 게 맞는지 심사를 하고 이제 지적 공부의 내용을 뭐 60에서 면적을 70제곱미터로 바꿔준다 이 말이죠. 바꿔주기 전에 항상 뭐 작성한다고요?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하고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자, 그럼 이제 지적 공부 내용 바뀌었어요. 그럼 뭐도 바뀌어야 국민들이 혼란이 없을까요? 등기부. 특히 토지 등기부에도 토지 표시 나오거든요. 그죠? 예, 토지 등기부에도 토지 표시 나와요. 여러분, 이 등기부의 권리관계 공시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특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토지 표시 나옵니다. 등기부에도. 그러니까 등기부에도 바뀌어줘야, 그래야 국민들이 혼란이 없을 거 아닙니까? 뭔가 여러분 이 조금 리액션을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답은 크게 안 하셔도 되니까 보시고 뭐 끄떡끄떡하든지 아니면 눈웃음 연습 좀 해주세요. 집에 가서. 예. 지금 웃으면 표가 나거든요. 근데 가만히 그냥 저를 쳐다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보면 매지가이 쳐다보듯이 이렇게 관통해서 쳐다보세요. 매지가이 예절 아세요? 저를 막 지나쳐서 제가 엑스레이 찍히는 기분이에요. 자, 등기부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 따르면요, 관할 등기관서에 이제 등기부도 좀 바꿔주세요라고 등기 촉탁하여야 한다라는 거, 의무가 있다라는 거. 등기 촉탁하여야 한다. 법에서 우리 지적소관청 관공서니까요. 지적소관청 관공서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아니라 촉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촉구하고 부탁하다 이 말이에요. 등기부도 좀 바꿔주세요라고 등기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부 바뀌어야 국민들 혼란 없으니까 법에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정리한 후에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하여야 한다. 자, 다만 등기 촉탁하지 않는 예외적인 토지 이동 사유가 있습니다. 신규 등록이죠.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은요, 이제 소유자가 신규 등록을 신청했다면, 신규 등록은 이제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소유자가 신청을 해. 그럼 지적소관청은 심사를 하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그럼 신규 등록에 있어서 지적공부의 정리라는 것은 뭐냐? 개설을 의미하죠. 이제 지적공부 새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등기부 아직 만들어져 있어요? 안 만들어져 있어요?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는 거. 그 외에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등기 촉탁해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등기가 끝나게 되면요. 우리 등기소에서는 등기가 끝났다는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 그걸 등기 완료 통지라고 합니다. 등기가 끝났다는 그 사실을 알려줘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적소관청은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요. 정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자, 이 정리 결과 통지는 등기를 요하는 경우에 아까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등기 촉탁한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등기를 요하는 경우에는 우리 등기소로부터 등기관소, 등기소 이야기하는 겁니다. 등기소로부터 완료 통지서를 지적소관청이 받고서 그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결과를 통지를 하느냐, 15일 이내 결과 통지를 한다. 15일 이내. 자, 그 다음 아까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분료. 요 분료입니다, 여러분. 예. 따라 적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요 분료 이렇게 적으세요. 예. 자, 등기를 요하지, 신규 등록처럼 등기를 요하지, 예외적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그때는 그냥 지적공부 정리만 하면, 이때 등기 촉탁하는 거 아니니까 지적공부 정리만 하면 정리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결과 통지한다? 7일 이내. 7일 이내. 자, 아주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자,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등기 재산이다, 그죠? 등기 재산이잖아요. 재산, 돈. 재산은 돈이다. 돈은 동그랗죠? 그죠? 뭐처럼 생겼어요? 보름달. 그죠? 등기는 재산, 돈은 동그랗다. 뭐처럼 생겨? 보름달. 며칠? 15일. 등기를 요하는 경우엔 15일. 그러면 요하지 않는 경우엔 이제 절반인데, 절반하면 7.5잖아요. 그렇다 7.5일 내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며칠? 7일.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등기를 요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결과 통지한다. 자, 이게 이제 원칙적인 모습인데, 그럼 소유자가 만약에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제 직권이 발동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직권주의예요. 소유자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 이제 직권이 발동되는 겁니다. 이게 직권주의입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직권이 발동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소유자가 신청을 했으면 우리 지적소관청은 앉아서 심사만 하면 돼. 그런데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으니까 뭔가 토지 이동, 토지 표식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나가야 되겠죠. 조사 나가려면 먼저 명색이 관공서니까 뭐부터? 계획부터. 예,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럼 계획만 수립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 조사한 내용 일단 적어야 돼요. 아니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토지 이동 조사부 작성. 자, 그럼 이제 사무실 들어와서 이제 지적공부 정리하셔야 돼. 이제 토지 이동 조사한 것까지 다 적었으니까 이제 사무실 들어와서 이제 지적공부 정리하셔야 돼요. 다만 정리하기 전에는 항상 뭐 작성한다?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하고 지적공부 정리하고. 그러고 나면 등기부도 바뀌어야 되니까, 이제 지적공부 바뀌고 나면 등기부도 바뀌어야 되니까 원칙적으로는 등기관세 등기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뭐는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그럼 등기 촉탁을 한 경우에는 완료 통지를 받고서 며칠 이내에 결과 통지를 한다고요? 15일 이내. 그 다음 등기 촉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공부 정리만 하면 정리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결과 통지? 7일 이내. 자, 그러니까 직권에 의한 절차는요, 앞부분만 달라집니다. 지금 요 내용이,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가 계획입니다. 여러분 중간식 시험은 아니니까 계획, 그 다음 조사, 그 다음 조사부 작성, 조사부. 그러고는 사무실 들어와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하고 지적공부 정리하고. 즉 직권에 의한 절차는 앞부분만 달라집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소유자 신청을 원칙을 하는데 신청했을 때는 그냥 심사만 하면 돼.
근데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조사를 나가기 위해서 계획부터 수립하고 조사하고 조사부 작성하고 들어와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하고 지적공모 정리하고 등기 촉탁하고. 되셨나요? 네. 자, 지금 보신 요 부분에서 시험에 두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토지이동에 따른 우리 지적 정리 절차.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 지적법이라는 게 절차법이거든요. 절차법이에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절차는 당연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교재 31페이지에 아까 그 양가로 이번에 직권 등록해서 그 절차가 나와요. 그래서 그 제목만 보시면 돼. 동그라미 1번에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 지금 직권에 의한 절차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예외적이다. 그죠? 원래는 신청이 원칙인데. 그래서 현황 조사 계획 수립하고 동그라미 2번에 현황 조사하고 그다음 3번에 조사부 작성하고 4번에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하고 5번에 지적공부 정리하고. 되셨나요? 네. 지금 교재에는 더 안 나와 있지만 그 다음 뭐예요? 등기 촉탁. 네, 등기 촉탁 해야 하고. 물론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자, 됐습니다. 넘어가세요. 32페이지. 자, 32페이지 제2절 필지에서 여기서는 다른 건 하실 거 없고요. 그 네모 2번에 필지의 획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찾으셨나요? 예, 그 부분. 자,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기본 개념입니다. 필지의 획정 기준을 다른 말로 하면 한 필지 성립 요건입니다.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 그럼 한 필지가 되려면 일단은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가령 X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Y토지 소유자는 을이다. 소유자가 다르면요 절대로 한 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소유자 동일. 그 다음 등기 여부가 동일할 거. 무슨 이야기냐면 X토지도 등기돼 있고 Y토지도 등기돼 있고 또는 X토지도 미등기고 Y토지도 미등기다. 서로 등기 여부가 같아야 한 필지가 될 수 있지. 하나는 등기가 돼 있고 하나는 등기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등기부 정리 못 하거든요. 그러면 한 필지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등기 여부 동일의 의미 아시겠죠? 네. 조심하실 것은 등기되어 있을 것 아닙니다.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둘 다 등기되어 있든지 둘 다 등기되어 있든지 둘 다 비등기 등기되어 있든지 아니면 둘 다 미등기든지 그래야 한 필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축척이 동일할 것. 축척이 서로 다르면요 도면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축척이 동일해야 한 필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하나는 남구에 있고 하나는 중구에 있어요. 한 필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상식이다. 그죠?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상식이란 말은 취소할게요. 혹시 또 지목이 동일할 거. 자, 조금 이따 또 배우시지만 한 필지는 지목이 반드시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일필일목 원칙이라고 하죠. 한 필지는 반드시 지목이 하나여야 되니까 역시 지목이 서로 다르면 한 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동일할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집안이 연속되어 있을 것. 토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중간에 뭐 조그만 거라도 다른 필지가 껴 있으면 한 필지 될 수 없습니다. 집안이 연속되어 있을 것. 되셨죠? 예, 6가지. 한 필지 성립 요건 6가지 외워주셔야 돼요. 소등축 지지지. 그래서 소등이 축축하면 지지지 만지지 마라. 소등축 지지지. 주관식 시험은 아니니까요. 보고서 기억나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두 문자는 암기를 해주세요. 경험상 제가 암기를 요하는 부분은 제가 암기를 좀 해달라고 해요. 그 부분만 좀 암기를 해주세요. 물론 저는 그냥 암기하는 건 없어요. 이해를 하고. 왜 그냥 암기해봐야 그건 의미 없어요. 그냥 암기한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두 문자 외우면 뭐예요? 어디에서 나온 건지도 모르는데 그냥 암기해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까지 요하는 부분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소등축 지지지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다른 건 할 거 없고요. 다른 건 시험에 나오는 거 없습니다. 교재 이제 34페이지 토지 등록사항에서 이제 지번이 나옵니다. 네모 1번 지번이 나오는데 지번은 12문제 중에서요
우리 공간정보법 12문제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집어는 한 문제, 주로 독립해서 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출제되는 부분은 36페이지부터 나오네요. 이론서다 보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들도 이렇게 앞에 쭉 나와 있습니다. 36페이지에 양가로 4번부터 거기에 시험에 나와요. 양가로 4번. 자, 집어의 표기와 구성에서 거기 기억을 보세요. 기억. 자,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이런 부분이 이제 시험의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아라비아 숫자가 뭔지 아시죠? 네. 그 다음 옆에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찾으셨나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이걸 한마디로 다른 말로 미개발 토지. 미개발 토지. 자, 미개발 토지는 지번을 부여할 때 그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또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왜 산 48, 뭐 산 48의 1 이런 식으로 산 123. 아시겠죠?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이걸 또 여러분들 시험에 뭐 아라비아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또는 아라비아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뭐 별짓을 다 해요. 자, 그 다음 니은. 니은 보세요. 니은. 바로 밑에 니은. 자, 집어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줄 이렇게 하이펀 표시로 연결한다. 요 부분이 시험에 나와요. 하이펀 표시로 연결한다. 다만 이 표시를 읽을 때는 뭐라고 읽습니까? 의라고 읽는다. 역시 시험의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읽으실 때는 의라고 읽는다. 그래서 123의 1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디귿. 집어는 본번만으로 구성되는 집원. 자, 본번만으로 구성되는 집원을 뭐라고 하죠? 단식 집원. 그리고 얘가 원칙이에요. 단식 집원이. 그래서 최초에 우리 지적소관청이 집원을 부여할 때는 단식 집원으로 집원을 부여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얘가 원칙. 그 다음 역시 집원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복식 집원. 그래서 용어 알아두셔야 됩니다. 단식 집원, 복식 집원. 자, 그 다음 37페이지 양가로 5번으로 가세요. 제가 보는 부분만 시험에 나와요. 양가로 5번. 자, 우리 공간정보법상 지번부여 기준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지번부여의 원칙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지번은 누가 부여하죠? 항상 행위주체 누가 부여해요? 지적소관청. 이걸 여러분들 시험에 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내요.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 실질적인 일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부여하고요. 그 다음 그 바로 옆에 보시면 지번부여 지역별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다 줄을 딱 그어놓으시고 이 지번부여 지역 지번은 지번부여 지역별로 부여하는데 이 지번부여 지역이라 하면 뭘 말하느냐? 동 또는 리를 의미한다는 거. 동 또는 리를 의미한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 시군구별로 부여한다 이렇게 나와요. 지번은 시군구별로 부여한다. OX, X, X예요. 그 다음 지번은 읍면동별로 부여한다. OX, X예요. 읍면동 아니에요. 왜 우리 읍면 지역에 보면 무슨 읍, 무슨 리 또는 무슨 면, 무슨 리죠. 그 리가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시군구 해도 X, 읍면동 해도 X예요. 예, 동 또는 리. 이걸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자,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이걸 또 여러분들 시험에 남동에서 북서 이렇게 나와요. OX, X. 그다음 뭐 북동에서 남서 OX, 네, X다 그죠? 북동에서 남서 X예요. 네. 열심히 적으신다고 정신이 없으시구나. 지금 제가 보기에 다들 안면이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기본 과정 때 이거 필기 안 하셨나요? 했는데 지금 또 그렇게 열심히 필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예. 아니 뭐 적는 건 좋은데 일단 좀 들어가시면서 적어야지. 적는 게 주가 되고 듣는 게 부가 되면 안 됩니다. 예. 주객이 바뀌어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아까 그리고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라고요? 지적소관청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 4번 페이지 넘어가면 5번이 나와요.
찾으셨나요? 2번, 3번, 4번, 5번을 이제 제목을 따로 붙입니다. 걔가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부여. 자, 지금 2번, 3번, 4번, 5번 여기서 답지문이 나와요. 우리 지번 파트 제가 매년 한 문제 출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보신 내용들은 들러리 지문이고 시험에 지문으로 등장을 하는데 들러리고 답은 지금 보시는 동그라미 2번, 3번, 4번, 5번 얘를 제목을 붙이면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부여입니다. 여기서 답지문이 나온다고요. 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신규 등록 우리 등록 전환의 경우에 지번부여입니다.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뭘 먼저 이해하셔야 되냐면 우리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여러분 대상 토지가 아주 수많은 필지 즉 대량입니까? 아니면 한두 필지 소량입니까? 대상 토지가요 소량이다라는 거. 무슨 이야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규 등록하면 이제 미등록된 토지 발견되면 새로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 하나의 지번부여지게 여기가 신정동인가요? 그럼 신정동에 여러분 미등록 토지 한번 찾아보세요. 공부가 빨라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발견돼봐야 한 필지 두 필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대상 토지는 소량이다라는 거. 그 다음 등록 전환은 뭐냐면 역시 여기 신정동에 있는 예를 들어 산을 하나 깎는 거예요. 산을 하나 깎는 겁니다. 그 한 필지의 면적이 뭐 수십만 수백만 제곱미터라서 그렇지 대상 토지는 등록 전환 역시 한 필지 두 필지를 전제로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산 하나 깎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등록 전환이거든요. 산을 하나 깎으면 이제 임야대장 임야도에 계속 놔둘 수가 없어. 그래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합니다. 그걸 등록 전환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대상 토지는 여러분 한두 필지 소량임을 전제로 해요. 따라서 한두 필지 소량이니까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당연히 원칙은 본번일까요? 부번일까요? 부번. 이미 다른 거 다 지번 부여돼 있고 신규등 미등록된 토지 발견돼봐요. 어차피 한 필지니까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인접 토지 본번에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라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부번. 가령 하나의 지번 부여지역이 있는데 그 하나의 지번 부여지역의 최초 지번이 1이고요. 만약에 최종 지번이 190이다. 근데 중간에 126이라는 그 필지 바로 옆에 미등록 토지가 발견됐어. 그럼 그 지번 부여지역이 아까 최종 지번이 19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뜬금없이 191이라고 지번을 부여하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126의 1 이게 타당해 보입니까? 126의 1 의미 아시겠죠? 바로 옆에 있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방식으로 지번 부여한다. 어차피 한두 필지 소량이니까.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본번으로 부여하는 예외가 세 가지가 있고 그 예외 세 가지가 올해 시험에 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외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자 대상 토지가요 마침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더라라는 무슨 이야기냐 아까 제가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초 지번이 1번이고 최종 지번이 19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물론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많지만 지금 최종 지번이 190이다. 그 지번 부여지역에. 근데 이 190 옆에 미등록된 토지가 발견돼서 바로 옆에 190 바로 옆에 그러면 굳이 거기다가 190의 1 하실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되도록이면 본번으로 부여하는 게 좋으니까요.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191로 지번 부여하는 게 타당하겠다라는 마침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으면 그러면 그냥 본번으로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그냥 본번으로 191 이렇게 190의 1 하지 말고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가요 대상 토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가령 그 지번 부여지역이 바닷가에 있어요. 근데 저기 한 2km, 3km 떨어진 무인도 하나 섬이 발견됐어.
그럼 새로 신규 등록해. 인접 토지의 개념 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 경우에 당연히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그 다음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자, 제가 아까 여러분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원칙적으로 한두 필지 소량임을 전제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령 바다를 매립을 하는 바람에 한 1000필지가 생겼어요. 바다를 매립, 역시 신규 등록이거든요. 한 1000필지가 생겼어. 근데 거기다가 뭐의 1, 뭐의 2, 뭐의 3, 뭐의 1000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 필지인 경우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역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외워주셔야 돼요. 물론 어느 정도 이해도 하셨죠? 네, 이해하시고 외워주셔야 돼요. 최멀역 외워주셔야 됩니다. 최종 지번에 인접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인 경우에. 제가 이거 왜 외우라고 하냐면 가끔씩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네모 박스 쳐놓고 다음 중 신규 등록 전환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경우로만 묶은 것은, 그러면 여기다가 그 네모 박스 안에다가 한 2개를 더 집어넣는데 애매한 것도 집어넣어 버린다고. 그러면 또 잘 못 찾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경험상, 수험 경험상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워주시면 5초 만에 풀어요. 최멀려 외우시자고요. 네. 네. 자, 이번에는 분할의 경우에 지번 부여입니다. 분할. 자, 분할은 쉬워요. 그냥 그림만 좀 보시면 돼요. 자, 가령 이제 X라는 토지가 있는데 얘가 지번이 123이에요. 지번 123. 여기에 건축물이 있어. 자, 원칙적으로 이렇게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토지를 이렇게 분할을 했어. 그럼 분할의 경우에는요, 법에서 반드시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쓰래요. 한 필지는 분할하는 바람에 이제 필지가 2개가 됐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필지는 반드시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쓰래. 그러면 이 경우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 전 지번으로 부여하는 게 합당할까요? 아니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분할 전 지번으로 부여하는 게 합당할까요? 있는 토지. 그래서 얘가 123이 되는 거예요.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분할 전 지번 그대로 123. 그 다음 그 나머지 필지는 어차피 역시 분할해봐야 나오는 필지는 한 필지 두 필지거든. 그래서 본번일까요? 부번일까요? 부번. 예, 그래서 법에서는 이 분할하고자 하는 이 토지의 본번이 지금 123이잖아요. 최종 부번 다음 순번에 부번으로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현재 부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123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다시 123의 1을 또 분할합니다. 얘가 123의 1인데 또 분할해요. 그럼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쓰고, 가령 이제 편의상 이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되는데 편의상 그냥 위에 걸 123의 1로 했다. 그럼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돼요? 123의 2.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이니까 현재 최종 부번 1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 순번의 부번이니까 123의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123을 이제 이 123을 또 분할을 했어요. 이렇게. 그럼 건축물이 있으니까 얘를 123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 역시 나머지 필지는 이 분할하고자 하는 이 토지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 현재 최종 부번 2가 있다 그죠? 그럼 그 다음 순번의 부번이니까 123의 3. 의미 아시겠죠? 예. 자, 됐습니다. 이제 합병. 자, 합병은요, 원칙은 그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이제 합병은 합친다 말이에요. 토지를. 그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 중에서 단식 지번이 뭔지 아시죠? 본번만으로 된 지번, 단식 지번이라고 합니다. 그 단식 지번 중에서 선순위 가장 빠른 지번, 단식 지번 중에서 가장 빠른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합니다. 합병은 본번만으로 된 지번 중에서 가장 빠른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합병의 경우에도 만약 예외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건축물이 있다. 그럼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자, 중요해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때 하나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때 하나요.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합니다.
자, 주의하셔야 돼요. 분할과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까 분할의 경우에는 그냥 건축물이 있으면요, 의무적으로 무조건 신청할 필요 있어요. 신청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청, 분료 필요 없단 말이죠. 신청할 필요 없다라는 거. 분할은 그냥 건축물이 있으면 무조건 분할 전 지번으로 부여합니다. 근데 합병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그냥 합병 후에 지번으로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때, 그때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합병 후에 지번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신청이 들어간다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내일 수업 있습니까, 여러분? 아, 내일도 수업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체력 안배 하시는구나. 전 내일 수업 없는데. 다만 이제 이 목요일마다 이제 계속 서울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야, 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열차 안에서 타고 있으면 나도 운동을 하는 거야.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 피곤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 그게 참 궁금하던데, 열차 안에 파리가 있어. 그럼 파리도 같이 그 열차 따라서 날아가는 걸까요? 그런 생각. 예. 어쨌든 하여튼 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참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계림법학원에는 항상 왔을 때마다 이제 분위기도 좋고, 그 다음에 또 반응도 좋으시고, 수준도 높으시고, 현금 2, 3억 정도 그냥 들고 다니시고 하시잖아요. 수준도 높으시고. 예. 그래서 여기 오면 이제 좀 길을 바꿔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오늘은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하여튼 이게 자꾸 좀 끌어올려야 돼요. 저도 끌어올려야 되고,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자꾸 쳐져 있으면 더 안 되거든요. 효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끌어올려야. 힘드시더라도 아예 뭐 내가 아니면 학교 갈 사람 없다. 그다음 뭐 아는 게 즐겁잖아요. 아는 즐거움이 사실 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끌어올리셔야 돼요. 자, 이제 자, 우리 마지막에 이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입니다. 지적 확정 측량. 자, 지적 확정 측량. 뭐 말하느냐면요.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게 아예 낙후된 지역을 쫙 밀어버리고요. 밀어버리고 필지부터 새로 획정하는 거예요. 반듯반듯하게 바둑판 모양으로 필지부터 새로 획정을 합니다. 그러면 도면 당연히 새로 작성하셔야 돼. 도면 작성하시려면 뭘 하셔야 되느냐? 측량이란 걸 하셔야 돼요. 풍경화 그리는 거 아니니까 도면 작성하시려면 지적 측량이란 걸 하셔야 되는데, 그때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합니다. 지적을 새로 정한다 이 말이지. 필지를 새로 획정하니까 지적을 새로 정한다. 지적 확정 측량. 그러면 지적 확정 측량하면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될 토지 이동 사유. 얘는 지적 측량 사유고, 토지 이동 사유 뭐예요? 토지 개발 사업.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포함한 토지개발 사업의 대표적 주자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포함,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아시죠? 낙후된 지역 쭉 밀어버리고 신도시 건설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체계적 개발. 자, 그건 이제 토지개발 사업. 그럼 토지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하고요. 그럼 지적 확정 측량하면 여러분들 토지개발 사업, 이게 서로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럼 토지개발 사업은 한두 필지만 해요? 대량이에요? 대량이다 이 말이죠. 대량. 따라서 본번으로 부여할까요? 부번으로 부여할까요? 본번. 대량이니까. 대량이니까. 자, 그래서 대량이니까 당연히 원칙은 종전에 있는 지번 중에서 그 낙후된 지역 쭉 밀었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지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낙후된 지역 이제 쭉 밀어서 거기 그 전에 지번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종전에 있는 지번 중에서 대량이니까 뭐만 갖다 쓰시라? 본번. 그래서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한다라는. 본번만 갖다 쓰시라. 본번으로. 대량이니까 본번으로 부여한다. 본번만 갖다 써라. 자, 다만 본번만 갖다 쓰는데 헷갈리는 본번은 제외를 시킨다라는 거. 헷갈리는 본번은 갖다 쓰지 마 이 말이죠. 그중 얘가요,
가령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경계에 걸쳐 있는 집원. 한 필지가 반드시 도시개발 사업 전체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선을 반듯하게 긋거든요. 딱 이 부분만 해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선을 딱 끄니까 한 필지가 도시개발 사업의 경계에 걸쳐 있어요. 그러면 그 토지를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하게 되면 똑같은 본번이 생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헷갈리니까 그 본번은 아예 갖다 쓰지 마 이 말이에요. 헷갈리니까 본번만 보면 이 법규정의 취지가 뭐냐면 본번만 딱 보면 아 얘는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간 지역이구나 안 들어간 지역이구나 확연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그런 본번 아예 쓰지 말아요. 의미 아시겠죠? 법규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경계에 걸쳐 있는 도시개발 사업 경계에 걸쳐 있는 그런 본번 쓰지 말고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 내에 예를 들어서 125라는 지번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어요. 필지 지번 중에 125는 들어갔어. 근데 밖에 125의 1이라는 필지가 있는데 얘는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역시 또 똑같은 본번이 있다 그죠? 도시개발 사업을 한 안이나 밖에 똑같은 본번이 있잖아요. 그 본번도 역시 쓰지 마. 의미 아시겠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제외를 시켜라. 제외를 시키고 일단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기본 과정에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그냥 헷갈리는 본번은 제외한다. 그냥 그렇게만 지금 종전지번 중에서 대량이니까 얘는 한두 필지만 하는 게 아니라 대량이니까 종전지번 중에서 본번만 갖다 쓰되 일단 헷갈리는 거는 갖다 쓰지 마. 제외. 그렇게만. 자 그러면 이렇게 제외시키고 나니까 지번이 부족하더라. 예외라는 것은 제외시키고 나니까 지번이 부족하더라. 갖다 쓸 지번이 별로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지번이 부족한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지번이 부족한 경우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에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에 필지별로 부번을 붙입니다.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가령 뭐 왜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신도시 생각해 보세요. 블록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럼 그 블록 단위로 한 블록 121, 또 한 블록 122, 또 123, 124 해놓고 각 필지별로 121에 1, 121에 2 의미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요. 그 지번 부여적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만약에 그 지번 부여적의 최종 본번이 190이라면 그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그냥 191, 192, 193, 194 이렇게 의미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지적확정 측량 실시지역 요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내용이 많고 어려워요.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근데 이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 즉 본번으로 부여하는 이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번 변경, 두 번째가 행정구역 변경 또는 뭐 행정구역 개편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요 축적 변경. 자,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일단 지번 변경이 뭐냐. 지번 변경이 최초에 우리 지적소관청은요 지번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에서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그것도 본번 부여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지번을 부여해뒀어요. 지적소관청이. 근데 지번을 오랫동안 쓰다 보면 특히 뭐 때문에 그러냐. 분할과 합병 때문에 그래요. 분할을 하게 되면 막 지번이 생겨. 근데 합병을 하게 되면 지번이 없어지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오랫동안 지번 쓰다 보면 갑자기 1번 옆에 100몇 번이 나오고요. 막 지번이 뒤죽박죽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우리 실무에서 보면 지번이
오랫동안 쓰다 보면 거의 대부분 막 그렇게 엉망으로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러면 그 지번을 부여한 그 취지가 편리하게 관리하려고 1번 옆에 2번, 2번 옆에 3번, 4번 이렇게 해뒀었는데 그 지번을 부여한 취지 자체가 몰각이 되니까 우리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다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지번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번 변경의 의미 아시겠죠? 지번을 다시 부여한다. 지번만 다시 부여한다. 그걸 지번 변경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역시 한두 필지입니까? 대량입니까? 대량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두 필지일 것 같으면 그냥 신규 등록 전환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량이니까 우리 지적 확정 측량 실시적인 이 지번 부여 방식, 즉 본번으로 부여하는 이 방식을 그대로 준용한다. 자, 그다음 행정구역 개편. 뭐 과거에 경상남도 김해시 중에 일부가 부산광역시 강석으로요 행정구역이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 김해공항 아시잖아요. 김해공항은 김해시 아니에요. 예전엔 김해시였거든.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행정구역이 개편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지번 새로 부여해야 된다고 그러죠. 김해시에서 쓰던 지번을 그대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지번 새로 부여해야 돼요. 대상 토지는 한두 필지입니까? 대량입니까? 대량이에요. 대량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역시 이 방식 그대로 준용한다. 자, 그 다음 축적 변경이 뭐냐면 지적도 내에서 축적 변경은 지적도 내에서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바꾸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소축척이지만 이미 지적도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반적인 개발은 된 토지입니다. 아예 개발이 안 돼 있으면 임야도에 등록이 되어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개발은 된 토지예요. 이걸 다시 대축척으로 바꾼다는 것은 체계적 개발을 의미합니다. 지적도 내에서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바꾼다. 이건 체계적 개발을 의미해요. 그럼 체계적이라는 거 말 자체는요. 당연히 전제 자체는 한두 필지가 아니라 대량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량이다. 그러니까 역시 이 방식 준용한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세 가지. 우리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 지행축 외우셔야 돼. 그래서 우리 지번 파트에서는 최멀려 지행축 외워주셔야 됩니다. 경험상 수송 경험상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됐습니다. 양가로 6번 38페이지 양가로 6번 한번 보세요. 지번 변경. 그것만 보고 쉴게요. 양가로 6번 지번 변경 찾으셨나요? 네. 여기 1번 의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즉 지번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그 부분 줄 꺼놓으세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 자, 우리 지적소관청이 아까 시장군수구청장이거든요. 요 바로 위에 상급기관이 누구예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면 바로 위에 상급기관. 지적소관청 바로 위에 상급기관이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입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에 승인을 받아. 줄 꺼놓으세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번 부여 중에 전부 또는 일부 돼서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그걸 지번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번 변경은 여러분 한두 필지만 해요. 대량이에요. 대량.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뭐도 받으라는 겁니까? 승인도 받는다. 누구의 승인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바로 위에 있는 상급기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시험에 승인받을 필요 없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X 틀렸다 그죠? 그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역시 X 바로 위에 있는 상급기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는다는 거. 대량이니까. 이해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